여기 보시면 이게 날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선 파란색으로 된 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예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여기서 이제 1심 나오죠.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나와요. 그런데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 그 1심 나오는 날, 앞날, 전날, 14일. 김혜경 씨, 배우자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나와요. 이거 법인카드 사용한 거 이게 문제된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차이로 부부가 1심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날짜도 어떻게 저렇게 잡혔을까요? 하루 차이로. 14일, 15일 각각. 자, 관련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 때 또 똑같은 말씀 하실 건지. 예, 우선은 징역 구형 2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유죄 확정 시에는 대선 출마가 불가한데 이해된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2021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신현영 전 의원님.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11월은 참 이게 약간 고민스러운 달이고 민주당도 괴로울 거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김혜경 여사 관련된 1심 재판이 또 날짜가 조금 연기됐잖아요. 이게 뭐 결심도 좀 미뤄지고 그러면서 날짜가 공교롭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됐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부는 11월이 고민의 달이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지금 절묘하게 하루 차이로 김혜경 여사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연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상황 자체를요? 예, 동변상련의 그런 동정론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정론이 커질 수 있다. 예, 실제로 야당 대표의 부부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구나. 이 날짜로 봐서. 예,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뭐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는 팩트는 모르죠. 그리고 사법부가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러 가지 여론의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혼란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반대급부로 야당의 이런 판결조차도 오히려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동정론이 더 커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달에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크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시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중도의 표심에 있어서의 영향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또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또 2심 또 그 이상의 대응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열 의원, 지금 신영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4, 15일 연일 있잖아요. 이거 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 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재판부 바꿔달라고 했다가 못 바꿨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단 재판에 가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역을 구형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를 잘 봐서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와 재판부의 1심 판결은 굉장히 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번에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굉장히 치명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대안 세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김경수 지사가 귀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안 세력을 찾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트를 계속 안고 다음 대선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큰 화를 입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아까 신효은 전 의원님께서 지금 동정론이 일고 있다. 지금 날짜가 14, 15 연속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라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일각의 뭐 개딸들 같은 강성지층에는 동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동정 여론보다는 부부가 참 가지가지한다, 부창부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 이게 않을까 합니다. 동정론과 부창부수는 전혀 달라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저 날짜가 예. 저렇게 된 것을 보면은 예. 너무 지금 현재 사법 지금 현재 재판 절차가 딜레이된 결과입니다. 지금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2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반이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1심 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딜레이된 결과 지금 현재 이렇게 1심 선고 날짜가 이렇게 붙어버렸는데 예. 뭐 이런 어떤 것을 두고 동정이 발생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30초 있어요? 네, 뭐 동정 여론이야 당내에 있기 마련이고요. 검찰이 착즙하듯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를 쥐어짜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마른 수건에 어떻게 물길 안 나왔어요. 근데 먼지 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거라서요. 당내든 국민들은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